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 그 중에서도 원종 개발선인장, 봄에 꽃을 피우는 개발선인장이죠. 이 원종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분갈이 방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을 먼저 찍고 거기다 이제 더빙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설명할 것들이 조금 많고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시 녹음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던 방법이라서 이게 조금 더 친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은 했던 얘기가 반복이 된다거나 앞뒤가 말이 조금 어순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점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저희 집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원종 개발선인장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쯤에 고깃집에 놀러 갔다가 잿더리에 버려져 있는 거를 제가 데려와서 이렇게 살려낸 그런 개체예요. 매년 꽃을 잘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꽃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우지 않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원종 개발 선인장이 봄에 꽃을 피우는 그런 선인장이고 잎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요즘에는 그냥 개발 선인장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쯤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패스를 하고 요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갈이를 해준 지 2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가 원래는 조금 초록초록 해야 되는데 어떤 건 굉장히 노랗기도 하고 막 하엽이 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양분이 조금 부족해서일 수가 있어요. 양분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이 세력이 많이 약하다는 뜻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삽목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개체 역시 꽃을 피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삽목 이듬해에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미 이렇게 잎 끝에 꽂는 분화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서 삽목을 들어갔을 때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양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어린 개체일 때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분갈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나중에 분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었다가 짧아지는 거를 감지하면서 잎 끝에서 이제 꽂는 분할을 마칩니다. 그러려면 자연적으로 빛이 길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짧아지는 거를 얘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년에는 얘가 항상 그냥 베란다 창가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가을로 들어서면서 해가 짧아지잖아요. 그걸 느껴서 꽂는 분할을 했을 텐데 지난 겨울에는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 제가 식물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실에다 식물등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장마 때 한번 정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 타이머가 멈추는 바람에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가 되면 이 식물등이 꺼졌는데 그 타이머가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그 정전된 시간 동안 밀리면서 한 오후 8시 이때까지도 계속 켜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햇빛이 줄어드는 거를 감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꽂는 분화에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안방 창문과 붙어 있는 베란다 선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뭐 작업한다고 형광등을 좀 오래 켜놔서 그 영향도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원종 개발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보이는 가재발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에서 키우더라도 그 밖에 가로등이 굉장히 밝은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꽂는 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야외 빛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조금 빛을 차단을 해서 좀 더 자연적인 빛을 얘가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겨울 동안 어느 정도 저온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꽃눈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저온이 조금 유지가 되어야지만 얘도 이제 계절 감각을 느낄 거예요. 아, 이제 좀 겨울이구나. 내가 좀 휴면을 했다가 봄이 되면 꽃을 피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베란다 혹은 요 원종 개발 선인장이 커가는 환경이 겨울에도 계속 따뜻하게 되면 꽃눈을 분화했다 하더라도 조금 듬성듬성 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실과 베란다 사이 그 샤시를 완전히 열어놓고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영상 15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 감각도 조금 잊어서 꽃을 안 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발선인장, 원종 개발선인장들이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요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요인, 그 영양분이 없어서 꽃이 안 피는 거는 조금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양분이 없어도 꽃눈 분화의 요건만 잘 갖춰졌다면 꽃이 피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조금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자손을 번식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력이 약하더라도 혹은 좀 아프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빨리 씨앗을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꽃은 피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꽃이 피지 않는 큰 이유로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질 늦가을에 늦게까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인조적인 빛을 받아서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을 위해서 분갈이를 해줘야겠죠. 실제로 그동안 저는 이 개발선인장들을 토분에다가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선인장은 많이 아시다시피 물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 자체도 배수가 잘 되게 하고 토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물마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플라스틱 슬릿분에다가 한번 키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초봄에 이제 꽃 지고 나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분갈이 전에는 얘는 오히려 노랗게 변한다기보다 잎색이 좀 꺼무죽죽 했었는데,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렇게 건강한 초록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종 개발 선인장도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런 슬릿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름이 18cm 짜리인데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거 이제 품번을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가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분보다 한두 치수 정도 큰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잿더리에서 구출해온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한 4촉 정도가 합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이구, 뿌리가 엄청 많죠. 뿌리가 많기도 하지만 흙이 상토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버석버석하고 양분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요걸 이제 새로운 흙으로 채워줄게요. 자, 오늘 사용할 흙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선인장, 공작선인장 등등 조금 배수가 원활해야 하는 그런 식물들을 쓸 때 사용하는 배합법인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는 원예용 상토에다가 배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산야초라든지 마사, 산모래죠. 그런 것만 딱 7:3 정도로 섞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섞어 볼 거예요. 이렇게 오키아타 바크, 요거를 좀 넣어주면 물빠짐도 좋고 어느 정도 습 유지도 돼서 이런 식물들을 키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크도 조금 추가해 볼 거고요. 요거는 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빠짐에 도움도 되지만 이것도 바크와 마찬가지로 살짝 물을 흡수하면 촉촉함을 좀 유지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산야초고, 이거는 이제 훈탄인데요. 훈탄을 넣게 되면 화분 안에 조금 살균 작용을 도와줘서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섞어서 물빠짐이 굉장히 좋겠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배합이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봄에 분갈이를 할 때는 여기다가 알비료, 완효성 알비료를 아빠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간혹 이제 꽃 필 시절에 이제 꽃 피우기를 준비할 때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자칫 또 꽃을 안 피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비료를 주실 때는 한창 이제 성장을 할 봄에만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어느 정도 배합부를 깔고요. 뽑아낸 원종 개발 선인장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뿌리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남는 공간에 흙을 다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흙을 채우고 분갈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손가락으로 혹은 손으로 꾹꾹 눌러서 다지지 마시고요. 화분 옆을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공기층 없이 흙이 다져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흙을 다져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할 건데요. 분갈이 후에는 저는 항상 흠뻑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실했잖아요. 비록 흙에 영양분은 없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과습 등으로 인해서 뿌리가 다 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좀 화분의 크기를 조금 크게 키워주기가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심어줘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심지 마시고 뿌리 정리를 한 다음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상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말렸다가 심으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삽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꽃을 피우고 나서 새 잎을 많이 올린 경우에는 삽목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파리를 따신 다음에 이틀 정도 말렸다가 삽목을 하시면 확실히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삽목했던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의 흰 꽃이 피는 이 개체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꽃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늦은 시기에 꽃봉오리를 보여준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개 이상을 합식해 놓은 상황이고요. 요건 한 5개 정도 혹시 얘가 잘못될 거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는 아직 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이 꽂는 분화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또 꽃이 피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비록 업동이긴 하지만 꽃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충분한 흙도 채워줬고 이제 빛도 좋은 곳에서 키울 거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